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군지 확인해 보시죠.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요 메타버스 관련주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네. 특히 지금 알체라 거의 2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소식이죠? 일단 이제 오늘 이제 맥스트가 이제 상장이 됐거든요. 네. 맥스트도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원래 이 종목이 이제 공모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일단은 따상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15,000원에 2배인 3만 원에서 출발해서 상한가 30%니까는 이제 39,000원을 이제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이제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을 이제 이어질 줄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알차라는 이제 회사가 제가 봐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일단은 뭐 요새 이제 주가가 흐름이 좋다 보니까 네. 아마 거기 그 직원들이 좀 이렇게 순진하다 할까? 네. 그냥 있어도 되는데 자기네는 아직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특별한 뭐 사업 모델이 없다 이렇게 회사가 홈페이지에 아마 공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어차피 지금 메타버스가 현재 테마에서 대세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선 경선할 때 메타버스를 또 활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테마가 일단 오늘은 사실 이제 이 맥스트 상장이 해가지고 좀 소멸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오늘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도 이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빠지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아마 급락한 종목들은 한번 우리가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하는 항상 이런 어떤 테마주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조정할 때가 어떤 매수 시점인 반면에 또 이제 추가 하락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많은 어떤 비중을 아마 투자하지 마시고 또한 매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손절매 금액을 정하시고 들어가면 일단은 좀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또 이 시각 증시 상황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오늘 출발해서부터 상승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살펴보시면 0.51% 오름세 속에 3,241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7% 오름세 속에 1,04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홀로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1,8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6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79,000원 선 아래로 내려오며 78,800원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세가 조금은 꺾인 모습이고요. 카카오는 다시 내림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LG화학이 1.84% 오름세 유지하며 83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현재 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2%대 강세 계속해서 가져가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계속해서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2%대 약세 속에 27만 8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은 지금 모두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SK머티리얼즈가 1%대 약세, CJENM도 1%대 약세 보이는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소폭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앞서 EU에서 탄소 국경 제도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경련이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빼달라라고 서한을 보냈다. 이런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가운데 에코바이오가 2%대 빨간불 켜내며 9,56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건산업이 5%대 강세, 세종공업도 지금 5% 가까운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SGC 에너지도 1%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정유 관련 섹터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정유주 1%대 내외에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현재 2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43,850원 선에, S-오일은 98,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 광고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어제 제일기획에서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광고 관련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시장 분석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장 초반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현재 살펴보시면 지금 에코마케팅이 2%대 오름세 속에 26,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션과 오리콤도 1%대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중국의 전기차 부품 법인에 589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기차 핵심 부품인 구동 모터코어 해외 생산 확대에 나섭니다. 약 586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장 부지 확대 이전 그리고 설비 증설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요. 글로벌 최대 친환경차 생산 지역인 중국에서 해외 거점을 잡고 시장 확대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호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나보실 소식은 파세코의 창문형 에어컨 관련 소식입니다. 네, 올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파세코가 지난해 창문형 에어컨 판매 실적이 10만 대 기록을 40일이나 앞당겨서 돌파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올여름 15만 대가량을 판매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창문형 에어컨은 설치가 쉽고 또한 파세코에서는 창문형 에어컨을 유일하게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파세코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파세코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가다가 최근에는 조금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소폭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이 끝날 때까지 파세코 계속해서 어떤 움직임 가져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실 소식은 비덴트 관련 소식입니다. 네, 빗썸의 최대 주주이자 단일 주주죠. 비덴트가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4,50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일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상반기 당기 순이익도 6천억 이상, 즉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인 비덴트도 상반기 기준 약 1,900억 원대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어서 비덴트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비덴트 최근에 크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6%대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이제 쇼코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어제는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아마 중국이 뭐 어제 시진핑 주석이 뭐 사교육과의 전쟁 이걸 네.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뭐 청단 러닝 이런 종목들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제 중국도 보면은 이런 어떤 보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에 한번 TV를 보니까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수능 시험인데 수능 시험 보는데 막 어떤 이거 대회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출정식을 그런가요? 굉장히 뭐 화려하게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또는 중국에서도 어떤 학벌에 의한 그거 어떤 것도 신분 상승이 좀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교육이 아니겠는데 가지고 이제 워낙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이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쏟아붓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사교육
시장이 많이 컸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도 아마 점점 그게 어떤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가지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거에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결국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시장이 빠지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빠졌는데 네. 참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뭐 미국이 빠지면 빠지고 또 이제 뭐 홍콩도 빠지면 빠지고 대만도 빠지면 빠지고 뭐 이제 중국까지 빠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정치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독창적인 뭔가 이렇게 독립적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반등 자체는 좀 제한적인 반등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도 물론 이제 오늘 그 어떤 테슬라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도 테이퍼링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이것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일단 어떤 뭐 상승 무대에 있지만 아마 테이퍼링이 시작됨에 따라서 또 일단은 단기간에 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우리 전문가들 전부 아마 그렇게 아마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제 급락해서 오늘 좀 반등을 하는데 사실 오늘도 보면 이제 테마주들의 성격을 보면은 지금 또 뭐 정치인 관련주,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면 눈에 뜨는 오늘은 뭐 테마 같은 건 없는 건데 아마 2차 전지 테마도 제가 일단은 좀 살아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아직 그렇게 강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테마 자체는 조금 이렇게 강한 테마는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아마 이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더 기본에 충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보면은 아마 증권사에서도 이제 목표가를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서 어제 오늘 이제 목표가를 올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기본은 일단은 실적이 늘어난다는 그런 저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는 뭐 오늘 뭐 미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뭐 현대이아 뭐 현대글로비스 오늘 같은 목표가 올린 종목이 꽤 돼요. 뭐 제일기에서도 네. 되는데 아마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또 목표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 또 수요일 날 짚어주시는 만큼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저희 오프닝 벨 시청해 주시면은 목표가 상향 종목에 대해서도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과 또 순매도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인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특징주로 앞서서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 짚어주셨고요. 오늘 또 윤석열 관련주 서현과 덕성우 유난히 또 윤석열 관련주로도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7%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종목과 또 순매도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좀 할 텐데요. 우선 전문가님, 오늘 또 순매수 기관들과 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담고 어떤 종목들을 또 매도를 했는지 함께 살펴주시죠. 네네네. 지난주 일단 월요일 날 일단 코스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는 좀 보시면 이제 빨간색 좌측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케미칼, 두산퓨얼스, 금호석유, 동아 SD,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인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두산 퓨얼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 보시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수소 전문 기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일단은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정을 해서 올해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수소 전문 기업을 일단은 이제 확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10개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2025년에 100개, 2030년에는 500개, 40년은 1000개. 그러면 이거는 수소 전문 기업 확인 제도는 뭐냐? 여기에 일단은 선정이 되면은 정부에서 약 그 R&D 비용으로 한 300억씩 매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래 가지고 이제 계속 지금 두산 퓨얼스라고
S 퓨얼셀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그래서 일단 수소 전문 기업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개선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런 확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 퓨얼셀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여기에 5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모빌리티가 있고 연료전지 충전소 그다음에 액화수소 수전변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두산 퓨얼셀 뭐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좀 수소는 약간 테마가 좀 퇴색하는 면이 있지만 또 수소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테마로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날은 셀트리온, 현대유야, 기아, F&F, DBI, 넷마블, 한정기에서 일진 머티리얼스, 진원생명과학. 그래서 아마 또 많은 종목들을 샀는데 사실 현대유야나 기아 지금 뭐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지고 하반기도 좋아진다라죠. 오늘 보면 아마 목표가를 이제 올린 종목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진 머티리얼스도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일단 응급제에서 일단은 올랐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일단 또 핫했던 종목인데 네. 오늘도 진원생명과학이 또 임상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일단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백신이죠, 백신. 백신이 네. 일단은 이제 FDA에서 승인을 해서 3개 기관에서 다시 임상을 개시하는데 이번에 임상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주사를 맞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 속에 네. 콧섭에 이제 면역이 어떻게 되는가 가지고 병역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아마 임상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다 해가지고 네. 아마 진원생명학이 오늘 아마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진원생명학이 지난번에 이제 핫했던 종목인데 다시 오늘 그런 이슈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임상 소식이 이어서 아마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상승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한 종목은 포스코, 신한지주 이렇게 종목인데 사실 포스코도 이번 주에 보면 이제 목표가를 많이 올렸거든요. 실적이 네. 따라 가지고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날은 아마 기관 외국인이 팔은 종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홀딩스 간에 이제 합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또 새 종목이 이제 합병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굳이 뭐 분사를 하는 회사를 왜 합병을 하느냐?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아마 뭐 국내든 해외든 그 계열사에 미뤄지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의 어떤 그 굉장히 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합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아마 그런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 날은 뭐 삼성물산, 조선해양, 두산 퓨얼셀, 후성, 미포조선, 롯데케미칼, SK아이테크놀리에서 여기 이제 후성이 이제 제가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도 되지만 이거는 그것도 있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전에 이거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해져 네. 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가 이제 전해질까지 왔는데 다시 또 어제는 또 양극재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뭐 테슬라 이렇게 실적이 계속 좋은 거 봐서는 네. 결국에는 우리 전기차가 계속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시장도 계속 아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뭐 많이 올랐지만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지금은 일어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놓치면 좀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조정받을 때 조금씩 담아넣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해양 뭐 좀 조선주들도 보면은 지금 실적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후판 가격을 계속 뭐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반영이 되면서 아마 조선 업종들 아마 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데 뭐 하반기에는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서 좀 더 아마 실적이 이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은 현재 조선 업종 중에 또 우리가 지금 관심을 안 가졌던 종목이 탑픽이 현대 미포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네. 미포조선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단 종목은 이제 카카오, 삼성전자, 네이버, 두산중공업, 하이닉스, H&M, 셀트리온, LG 디스플레이,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어차피 뭐 두 종목이 계속 경쟁 관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고평가된 거를 팔고 저평가된 거 사는 이런 이제 롱숏 전략. 그래서 보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MM은 또 아마 지금 세계 해운 기금과 어디서 보면 이게 좀 담합을 하지 않았나, 운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아마 조사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HMM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해운사 간의 어떤 운임, 어떤 담합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LG 디스플레이, 진흥생명과학인데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또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거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동안에 또 아마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좀 반짝했던 것 같은데 좀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은 실적 자체가 좀 불투명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22일은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 호텔신라, 포스코, LG화학, DB하이텍, 기아, LG전자에서 이제 LG그룹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 LG하고 뭐 세계 뭐 7대 뭐 선정했다는 거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LG화학도 이제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 분사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뭐 전에 그런 어떤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그 가격 종목 자체가 주가가 일단 급등하면 또 어떤 지분법에 가지고 LG화학도 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어떤 그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홀테신라도 이제 뭐 면세점 관련해서 뭔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서 좀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확산되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지금 좀 더 시기가 시기상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다운 정보는 LG생활건강, 진흥생명과 두산중공업, NC소프트, 한국전력, 한정기술 아마 또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에 올랐기 때문에 정말 매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LG생활건강은 일단은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로 예상이 되면서 지금 계속 음봉이 계속 크게 장점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늘까지 만약에 LG생활건강이 음봉이 많이 나온다 하면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23일 날 보시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포스코, 네. SDI, LG전자, 코웨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를 했고요. 매도한 정보는 뭐 현대차, LG생활건강, 기아, 뭐 아모레퍼시픽, 현대모비스, 현대이아 해가지고 지금 또 화장품 관련주들 아마 LG생활건강에 의해서 또 아모레퍼시픽도 좀 요새 좀 이렇게 좋은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역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중국 관련 일단 화장품 업체들이 좀 더 주가 면에서 조금 더 지금 열세를 보이지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 롯데케미칼, 두산퓨얼슬, LG전자가 일단은 이제 매수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라든가 기아, 셀트리온, 진원생명과학, 삼성전기, 하이닉스는 일단은 매수와 매도가 반복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은 하루 정도 일단은 순매수한 종목들인데 역시 우리 보면은 거기 이제 특이한 이제 섬유 관련주 이제 FNF였죠.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 FNF도 우리가 아마 지금 뭐 비대면 뭐 컨택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의류 관련주들도 아마 어떤 보복 심리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더 기대감 갖는 종목인데 사실 또 이게 또 하반기에 이어질지는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넷마블 이런 게임주들도 보면 워낙 뭐 신작이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1등을 하기 전에는 아마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정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도한 종목은 역시 이제 신한지주, 삼성전자, 네이버,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LG생활건강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도 안 좋다니까 당연히 매도를 했을 거고 LG생활건강, 그다음에 두산중공업도 일단은 뭐 분사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원전에서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뭐 삼성전자는 어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실적보다는 또 선물하고 어떤 연계된 그런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 이런 거에 의해서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러한 눌러야지만 주가가 못 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일단 삼성전자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주주 역시 이제 은행주들도 뭐 지금 뭐 사상 최대 수익 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은행주들이 뭐 목표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뭐 2배 이상 오르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률의 어떤 거 면에서는 다른 종목보다는 오히려 열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 매도가 반복된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 하이닉스,
기아, 진원생명과 포스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한 종목 보면 이제 SK 이노베이션, HMN, 카카오, NC소프트, 한전, 한전기술, 모비스, 유아, 현대차, 아모레퍼시스 자동차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자동차들은 아마 하반기에 아마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대그룹의 경우에 어떤 파업 관련 이런 게 아마 또 키 팩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롯데케미칼, 두산별스, LG전자는 매수 쪽, 매도 쪽은 신한지주, 삼성전자,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LG 생활건강. 그래서 이걸 한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롯데케미칼은 뭐 수급에 있어서는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보면 그렇죠. 이제 연기금이나 투신은 좀 사는 모습이고 이제 외국인도 사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마 연기금들은 계속 파는 모습인데 일단은 차트 자체도 일단은 보면은 60일선에서 일단은 저항에 부딪히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산 퓨얼스 보면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사고 있죠. 투신이라든가 보험. 그래서 보면은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멈춰가지고 이제 운봉이 두 개 떨어진 모습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두산 퓨어셀 종목이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마 매물벽에 부딪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LG전자는 일단은 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산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4일 연속 대량 매수를 한 종목인데 일단은 주가 흐름 자체는 일단은 이제 좋은 모습이고 지금 이제 정고점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대가 일단은 정고점 부분인데 여기에 일단은 물량이 아직 그렇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근에서 분명히 저항 뭐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아마 이거를 극복을 해야지만 LG전자도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뭐 은행주들은 뭐 이제 배당을 위해서 일단은 뭐 연기금이 후반에 좀 산 것 같고 이렇게 보는데 역시 신한주주가 많이 빠졌죠. 43,000원에서 거의 뭐 38,000원까지 빠졌는데 어쨌든 간에 121선에서는 일단은 반등이 왔다는 거가 일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계속 뭐 매물 벽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주가 자체가 아직 뭐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모습인데 삼성전자 제가 말씀이 드렸죠. 이거는 3만2원 전법, 3일 음봉이 나면은 일단 사고 뭐 하루든 이틀 오르면 파는 이런 전략에서 아마 삼성전자를 뭐 단타로 하란 가면 이런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것들을 이제 삼성전자는 어차피 지수 관련이기 때문에 요새는 ETF 쪽에 또 아마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ETF는 결국에는 뭐 지수에 베팅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거를 삼성전자 흐름을 이용해서 뭐 우리 뭐 리버스 아니 뭐 뭡니까 레버리지라든가 그다음에 인버스 쪽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이버도 일단은 뭐 최근에 많이 올랐죠. 뭐 45만 원까지 가고 이제 목표가도 이제 56만 원까지 이제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고점 향해서 가고 있죠. 아마 장중에 46만 원까지 타치를 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목표가가 뭐 56만 원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RSI도 아직 가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50만 원을 찍고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뭐 거의 7월 내내 파는 모습이고 연기금도 거의 7월 내내 투신도 거의 7월 내내 하루 이틀 빼놓고는 계속 매도하는 모습. 주가 역시 지금 뭐 거의 지하실에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어요. 지금 역배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역배열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지금 어떤 뭐 긍정적인 뉴스가 없기 때문에 아마 LG 디스플레이 좀 우리가 일단은 관찰을 할 그런 종목은 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뭐 워낙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계속 뭐 하락하는 네.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두산중공업도 거의 32,000원 일단은 완전히 이게 이제 뾰족한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그렇죠. 무너지면서 지금 어떤 박스권이 이제 하단으로 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 종목도 뭐 61선까지 내려오면은 오히려 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G 생활건강 요새 워낙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뭐 23일 날 엄청 많이 팔았죠. 투신 뭐 연기금에서 완전히 뭐 이거는 음봉이 거의 장대 음봉이 두 번 나왔고 아마 어제도 빠졌을 거예요. 어제도 빠져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가가 거의 뭐
지금 저수지에 있는데 네. 아마 이런 종목들 저수지에 있을 때 사놓으면은 다시 또 오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포스코는 일단 계속 요새 실적 좋다 해가지고 일단은 상승 트렌드로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41만 원 찍고서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하는 이제 모습 보이겠고, 그다음 기아, 워낙 기아 이런 종목들, 자동차 종목도 워낙 큰 시장을 갖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떤 횡보 이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삼성전기도 일단은 이 종목도 최근에 보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은근슬쩍 15만 8천 원대에서 거의 18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아마 이 종목도 또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슈가 아직은 없어요. 삼성전기도 이슈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주가 차트 모양을 봐서는 계속 이제 121선을 타고서 61선 타고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 계속 우상향 가면서 삼성전기도 좀 더 뭔가 19만 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 흐름을 갈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계속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계속 공매도 이제 계속 문제되면서 현 가격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계속 오르지 못하고 완전히 거의 역배열 찬스인데 아마 네. 이 종목들도 또 이제 지수가 오른다면은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야겠지만 아직은 지수가 이렇게 오를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과연 내년에 반도체 어떤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환율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거가 어떤 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아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원생명과 일단은 거의 지금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이제 고점에서 네.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임상이 이제 개시돼서 또 어떤 임상 또 결과를 발표할 때쯤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이 있을지 아마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들어갑니다. 코스닥은 역시 분석을 해보면은 첫날은 이제 상하 프론테크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두 번째는 솔브레인,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 이런 종목인데 이제 상하 프론테크는 이제 수소 충전소 수혜주로 보면 되거든요. 이게 네. 이제 EU에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이제 늘린다. 그래서 보면은 유럽에는 이제 150km마다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혜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이런 수소차 충전소보다는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런 걸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불소 수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어떤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 가지고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기관하고 일단은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브레는 일단은 반도체 재료거든요. 화학 물질을 납품한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올랐다가 또 어젠가는 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메디톡스 우리가 잘 아시는 종목이니까 일단은 생략하고요. 위메이드 치면 게임주. 그래서 위메이드가 지금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했다 여러 가지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위메이드도 보면은 좀 유망한 어떤 그 게임주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분 투자를. 그래서 아마 위메이드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다음 매도한 종목은 에코프로 HN.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탄소 관련주거든요. 탄소 중립 관련주 가지고 그다음에 환경 오염 방지 이런 온실가스 제거 이런 종목인데 또는 에코프로 HN이 이날은 일단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되겠습니다. 디오 셀트리온 지아. 디오는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임플란트 관련주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 디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삼형제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디오 좀 더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이제 중국의 어떤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목표가도 올리고 했었는데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디오 일단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앞에는 20일, 19일은 넘어가고 네. 20일 날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 세미캠, 시젠, 솔브레인, 유니셈. 그래서 보면 이제 동진 세미캠이 또 보면 이제 이런 또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동진 세미케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도 오를 때는 급격히 오르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반도체 어떤 거 TF LCD의 어떤 노광 강정이 있어요. 노광.
노강이 이제 보면은 빛으로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노강이라는 네. 거기에 이제 사용되는 어떤 거 포토 레지스트 아시죠? 네. 감광액. 그러니까 감광이 보면 빛이 반응을 하면은 이제 물질이 변하는 거예요. 특성이. 그게 이제 감광액인데 요게 이제 포토 레지스트 사업 해가지고 PR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동진 세미캠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신공장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증설에 따라서 이제 커패시티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간에 공장은 이제 화성하고 바란, 뭐 바란도 화성 옆에 있는 도시인데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약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아마 그 삼성전자의 3랜드용 포토 레지스트를 독점적으로 공급한 회사가 일단은 동진 세미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솔베르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유니셈. 유니셈은 보면 이제 반도체 어떤 그 스크러버라고 네.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게 이제 스크러버거든요. 그거를 이제 납품을 해서 그다음에 또 아마 칠러라고 있어요. 칠러는 이제 온도 조절 장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납품한 회사가 유니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던 종목은 이제 에코프로비엠, 더 네이처홀딩스, 바이오니아. 이제 바이오니아 보면 우리가 이제 첫내 얘기했으니까 마이크로 바이옴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우리 바이오니아가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에 써나젠 테라피틱스가 일단은 뭐 신장이라든가 폐, 간 섬유. 그래서 아마 신약 개발 추진을 하는데 식약처에서 일단 임상, 일상에 대해서 아마 신청을 허가가 했다. 됐나요? 그래서 아마 허가는 아직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 이게 보면 이제 테일러 메이드를 인수했다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날 근데 이제 팔았는데 매도를 했는데 이제 네. 관련된 종목인데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보면 이제 액세서리 차량용 전자 액세서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소형 전자 기기를 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앵커님은 뭐 미국에 계셨으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이렇게 잡지는 많이 보셨나요? 네, 잡지보다는 사실은 TV TV 채널을 채널을 많이 봤죠. 보죠. 근데 네. 옛날에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학창 시절에는 영어 좀 한다면 뭐 타임즈나 뭐 네. 이제 뉴스위크 들고 다니면서 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러나 좀 화이트 칼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좀 젠틀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 내셔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한 3년간인가 구독을 했는데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네. 길어요, 굉장히 지문이. 어. 그래서 맨날 이제 그거 보면 그래도 지문이 길지만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그림만 봐도 재밌더라고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피 제가 갑자기 이제 더 네이처홀딩스 얘기하다가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마 여러분들 한번 영어 좀 잘하시는 분들은 그 잡지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영어 좀 거기에 이제 실력이 발휘되는 그런 네. 잡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21일 날은 에코프로, 앞타바이오, 카카오 게임즈, 매드팩토, HB 솔루션, 그린플러스. 조금 여기 보면 이제 잘 이제 모르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앞타바이오는 일단 난치성 질환 이런 거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일단 이 회사에 보면 이제 APX 115라는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임상, EA상 어떤 주요 발표를 10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당뇨성 성신증 혁산 신약 후보 물질에서 아마 이게 유럽에서 일단은 140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39명에 대해서 투약이 완료가 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10월 달에 만약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 효과가 좋다면 아마 앞타바이오 아마 네. 또 상승세 이어지지 않을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은 APX 311은 이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요거는 이제 임상이 종료가 됐다 하고요. 그다음에 APX 1004F는 이제 황변선성 치료제에서 아마 국내 이상을 이제 신청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앞타바이오는 그런 세 가지 일단은 물질에 대해서 임상을 했거나 완료했는데 일단은 유럽에서 일단은 10월 달에 발표를 한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까지는 뭔가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매드팩터는 일단은 항암제 백도서핍을 이제 병용해서 하는데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 췌장암 치료제가 그 FDA에서 아마 희귀병 질환제에서 일단은 지정이 됐어요. 희귀하고 그래서 그런 아마 매드팩터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아마 상승한 적이 있었죠. 뭐 카카오 게임스는 뭐 워낙 또 잘 아시는 종목이 되고 그다음에 HB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목이 두 개가 합병이 되거든요. LET하고 K매. 그래서 LET는 있잖아요. 컨텀 디스플레이의 어떤 핵심인 전공정의 어떤 컬러 필터라고 있어요. 그거에 이제 어떤 컬러 필터의 어떤 잉크젯 장비를 납품하는 그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LET가 되겠고, 그다음에 K맹은 일단은 이제 이 회사는 극초방막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합병이 되면서 아마 거기에 아마 좀 더 매진하지 않아서 집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돼서 일단 HB 솔루션 이 종목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린 플러스는 어차피 이제 우리 뭐 환경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공장 그거에 이제 관련되는 회사인데 이제 계속 요새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항의 어떤 그런 밸류가 있어요. 스마트팜, 미래항이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는 뭐 고성이라든가 제천, 울주를 계속 확대를 한다. 그래서는 종목이 그린 플러스여가지고 일단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산 종목들이 일단은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매던 종목 뭐 휴젤, 시젠, 뭐 셀티론 제약, 파라다이스, 뭐 휴젤은 뭐 지금 뭐 어디서 뭐 인수를 한다 했다가 또 부인 공시해가지고 일단은 주가 자체가 이제 등락이 엇갈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20일 날은 일단은 솔브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심텍, 그다음에 원익 IPS, 테크인, 유진테크인데, 그다음에 이제 앞타바이오, 웰덱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지난번에 우리 반도체 메모리 관련돼 가지고 DDR이 1부터 5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에서 DDR5로 넘어가는 시기다라 가지고 근데 종목을 몇 개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부품이 이제 심텍하고 대덕전자가 있는데 일단 이제 심텍이 일단은 1등 주고, 그다음에 검사 장비에는 이제 테크인, 유니테스트, 엑시콘인데 그 중에 테크인이 일단 1등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심텍하고 일단은 테크인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진테크는 일단은 이제 하이닉스의 중국 법인의 중국의 공장에 어떤 16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유진테크라고 있죠. 그다음에 앞타바이오 말씀드렸고, 윌덱스는 일단은 반도체 소모품 부품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리콘 컷츠가 한 60% 매출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컷츠 파츠가 26%,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한 17% 차지하는 그런 회사가 윌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던 정보는 이제 큐라클. 큐라클도 이제 뭐 우리 또 신약 개발 회사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그 난치병 혈관의 내피장의 어떤 신약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큐라클이 되는데, 이날 아마 기관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당뇨성 황반 부종, 당뇨병 신종, 습성 황반 변종에서 이런 거 당뇨병 관련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큐라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거기가 이제 알체라는 이제 22일 날 매도했는데, 역시 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즈 스튜디오, 우리 뭐 미디어 관련주 잘 아시는 종목이. 그다음에 23일 날은 일단 JYP 엔터, 에코프로비언, KMW, 에이스테크, 에코프로, 서진스 돼가지고 제가 이제 5G에서 뭐 6G를 넘어가면서 일단은 이쪽에 아마 해외적에서 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지고 이제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KMW, 에이스테크, 서진스템이 매수를 했는데, 일단은 기지국 관련주들이 일단은 우선적이 된다. 그래서 뭐 중계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기지국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종목들이 유심히 봐야 됐는데, 이날 아마 매수에 많이 가담한 것 같고요. 매도한 종목은 이제 인터파크, 뭐 LNF, 파라다이스, ITM 반도체. ITM 반도체는 초소형의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공급한 회사가 이제 ITM 반도체인데, 일단은 이제 매도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는 어차피 대볼 때는 실명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 그다음에 뭐 LNF는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인터파크도 지금 뭐 매도 뭐 M&A 얘기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그 뒤로는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솔브레인이 3일 연속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 마찬가지. 그다음에 메디톡스, 앞타바이오는 이제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매도가 반복된 종목이고, 그다음에 매도한 종목은 일단 셀티론 제약, 파라다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들을 뭐 정리를 하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은 일단 솔브레인은 일단은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7월 14일부터 계속 오르다가 아마 이제 23일 날 이제 급락을 한 종목인데 솔브레인 일단은 차트 모양이 계속 예쁘게 올라가다가 RSI 이제 무너지면서 아마
어제만 빠진 것 같아요. 어제는 올랐으면 좋은데 어제 빠졌기 때문에 좀 추세가 꺾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에코프로 뭐 워낙 그 연기금이 많이 샀죠. 투신. 네. 지금 계속 뭐 올라가는 종목이고 아마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조정단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 에코프로.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 뭐 이게 계속 요거는 조금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고요. 앞타 바이오는 이제 투신이 계속 사다가 매도를 한 모습이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또 버튼을 이제 이어받은 모습인데 일단은 차트 자체는 일단은 계속 우상향 모습인데 이제 81,000원 그때 찍고 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서 빠졌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일단은 그때 종가를 일단 7만 원 다시 극복하고 일단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뭐 워낙 이 종목은 뭐 잘 아시는 거고 또 뭐 계속 오르면은 이제 공매도의 타켓이 되는 종목이겠죠. 역시 차트 모양은 별로 안 좋은데 한번 뜰 때는 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락할지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보시면 뭐 연기금 투신 다 계속 매도를, 팔았죠. 네. 외국인들 팔고 있어가 역시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보면은 항상 2만 원을 못 넘기더라고요. 2만 원 못 넘기 계속 뭐 15,000원, 2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2만 원을 돌파할 줄 알았는데 역시 힘에 붙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시젠 뭐 잘 아시는 종목이나 이게 뭐 대시장을 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대시전한 종목은 오르려면 한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종목은 뭐 미안하지만 워낙 시세가 낮기 때문에 네. 크게 오르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에 비하면 뭐 워낙 또 잘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 역시 계속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까지.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네요. 네, 에코프로비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한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오프닝벨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